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는 다주택자를 이제 먼저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타겟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집을 팔아라. 두 채, 세 채, 10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단 팔아라. 시장에 물량을 내놔라. 우리가 퇴로도 만들어주고 앞으로 다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안 하면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되게 힘들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다 쓰시는 건가요? 뭐 SNS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뭐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벽 1시, 막 새벽 6시 이럴 때 막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 이제 본인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쓰시는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여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올리기도 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SNS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예. 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을 하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SNS 올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의 의지라고 우리가 이해는 해도 틀리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수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참모들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좀 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을까를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참모들의 입장이고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얼만큼 분명하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빈도라든지 횟수라든지 혹은 내용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SNS를 올리는 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 등등에서 직접 발화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대변인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고 대신 전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네. 그 사이 공간이 사실은 SNS가 메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SNS의 분명한 장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10분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살려야죠. 네. 이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로 트위터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또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동산 잡는 전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트위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게 부처에서 밀고 가고 당에서도 밀어주면서 대통령이 그 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모든 그 타격을 대통령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참모로서도 같은 그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저희가 뭐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당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다주택 조사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팔 거냐고 질문했을 때 다 안 팔겠다고 대답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와중에 여당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물론 성격은 조금 뭐 투기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팔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좀 대통령이 전면에 혼자 저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 안 좋지 않을까. 다른 뭐 감정들 다 걷어내고요. 네.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들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이익일까 아닐까.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잘 네. 계산해봐라. 네. 그 사람들이 뭐 정부 관계자이든 아니면은 뭐 누구이든 간에 네. 지금 다 이제 걷어내고 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과거에 정부 발표 믿고 팔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사실은 믿을 게 없긴 해요. 중요한 거는 예. 정부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주변에 이제 환경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분명한 의지와 거는 환경. 예,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주변의 환경들 가령 예를 들면 이전에는 자본시장 혹은 뭐 투자 시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게 부동산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늘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5,500을 네네. 넘어서기 시작했고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고 저희가 표현하는 바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변화들도 다 같이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주변의 우리 자산 시장의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으니 이번에 잘 말을 기울여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계산을 해보셨으면 잘 좋겠습니다. 계산해보시고. 네.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다 내놓은 상황이죠. 그거를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아요. 그냥 각자 뭐 알아서 개인 해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할 하지는 거는 않는다. 아니라고 그러나 보여지는데 단언컨대 분위기는 파는 것이 분위기는 좋다. 계산해 보니 네. 아우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다주택자의 이제 보유세도 중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금으로 이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가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의지들을 보면서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볼 건 아닌데 네. 뭐 서울에 뭐 이른바 좀 비싼 집 하나, 지방에 좀 그렇지 않은 집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열이면 아마 서울 집은 놔두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팔겠죠. 그러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사실은 원치 않는 결과가 이어질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집값 좀 잡아야 되는 건 서울의 주요 지역일 테니까 그런 역효과가 과거에도 아마 그 똘똘한 채 그 네, 현상이 네. 있었었고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다면 이미 다 됐었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의지는 이제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